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셰르비르는 마법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마을 북쪽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엄한 아름다움을 선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데가 없이 들어갈 수 없다는 소문이 주위에 퍼져 있었죠. 정원에는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루미에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정원사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정원의 식물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을 돌보았고 그녀의 세심한 손길 덕분에 정원은 항상 푸르고 경이로운 생명력을 자랑했습니다. 루미에는 어릴 때부터 이 정원에서 자라왔고 누구보다도 정원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중심에는 거대한 분수대가 있었고 그 분수대는 마을의 전설에 언급된 흐르는 시간의 샘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샘은 마시는 사람의 나이를 유예시켜준다거나 지나간 꿈들을 다시 꿀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무도 그 진위를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셰르빌 마을에 모험을 즐기는 젊은이 클로드가 왔습니다. 그는 정원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자 맹세하며 루미에게 정원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루미에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클로드의 진지함과 진정성을 느끼고 그를 정원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정원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기 시작했고 루미에는 클로드에게 각종 식물의 특성과 그들이 가진 작은 마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클로드는 그녀의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점차 정원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정원의 심장부에 있는 분수대에 도달했습니다. 루미에는 조심스럽게 클로드에게 경고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관찰만 해야 해. 이 샘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야. 클로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 분수대의 물결이 일렁이더니 그들의 눈앞에 과거의 장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클로드의 어린 시절, 루미에가 처음 정원에 발을 디뎠던 날, 그리고 마을의 오랜 역사까지. 두 사람은 놀랍고 환상적인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비밀스런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의 영혼들이 그들에게 말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루미에, 너는 이 정원의 수호자. 하지만 발견된 비밀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해. 정원의 영혼들은 루미에와 클로드에게 앞으로의 기회와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날 이후 클로드는 마을에 머물며 루미에와 함께 정원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의 협력은 정원을 더욱 화사하고 활력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셰르빌의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을 칭송하며 정원은 마을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의 샘 덕분에 항상 청춘과 같은 기운을 유지하며 새로이 발견한 각자의 꿈을 실현해갔습니다. 결국 루미에와 클로드는 각자의 방식으로 정원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고 셰르빌은 그들의 이야기와 함께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장미와 라벤더가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에밀리라는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소녀에 의해 가꾸어졌습니다. 그녀의 정원은 그 향긋한 향기로 인해 마을 전체에 알려졌으며 사람들은 먼 곳에서도 이곳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에밀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의 모든 꽃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물을 주며 가꾸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의 가장 한가운데에 있는 장미가 더 이상 꽃을 피우지 않는 겁니다. 그 장미는 정원의 상징이자 에밀리의 가장 소중한 꽃이었기에 그녀는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정원의 다른 꽃들도 그 장미를 걱정하며 웅성웅성거렸습니다. 에밀리는 장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여러 책을 찾아보았고 마침내 오래된 한 권의 동화책 속에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마음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 에밀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장미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미는 혼자서 정원의 중앙에 있었고 다른 꽃들과의 소통도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에밀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라벤더를 장미 근처로 옮겼고 장미와 라벤더는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라벤더는 그 특유의 진정 효과가 있는 향기로 장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으며 장미는 그 고운 향기를 감사히 받으며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꽃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친구가 되었고 에밀리의 정원은 더욱 아름답고 조화롭게 가꾸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에밀리의 정원에서 장미와 라벤더가 나란히 피어있는 모습을 보며 다시금 행복해졌습니다. 장미와 라벤더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에밀리의 정원은 항상 사랑과 우정이 넘치고 모든 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자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미와 라벤더는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프랑스 마을의 전설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지나도 계속 전해져 내려왔고 사람들은 에밀리의 정원을 방문할 때마다 사랑 과우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클로에라는 이름의 작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로에는 호기심이 많고 언제나 주변 세계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작은 집에 살며 집 뒷마당에는 넓은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클로에는 할머니로부터 마을 위 하늘의 가장 빛나는 별에 대한 이야기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별이 특별한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클로에는 그 이야기에 매혹되어 하늘의 별을 직접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다음날 아침 배낭을 메고 숲속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숲은 짙푸른 녹음과 향기로운 꽃들로 물들어 있었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길을 가던 중 클로에는 말하는 올빼미 아르망과 만났습니다. 아르망은 클로에에게 밤하늘에 관한 많은 이야기와 전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클로에는 아르망에게 별을 찾는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르망은 별이 있는 곳은 모든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장소이며 그곳에는 하늘의 연못이 있다는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연못은 하늘의 별들을 반영하여 빛나고 방문자에게 은하수처럼 빛나는 길을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클로에는 아르망에게 감사하며 계속해서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숲을 지나 산을 오르고 계곡을 가로지르면서 그녀는 여러 동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도중에 만난 현명한 여우 앙리는 클로에에게 중요한 충고를 주었습니다. 하늘의 연못에 닿으려면 진정한 단어와 조화로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앙리는 그녀에게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자연과 교감을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길이 험난했지만 클로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를 즈음에 하늘의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연못은 고요하고 잔잔했으며 별빛이 수면 위에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클로에는 숨을 고르고 앙리의 조언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별들에게 진솔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더 밝게 빛나며 클로에에게 속삭이듯 은하수처럼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름다운 광경에 감동하여 행복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클로에는 자신이 꿈꾸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별들의 치유와 평화를 가져다 줌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클로에는 별과 대화를 나누며 스스로의 마음의 소망을 깨닫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용기와 지혜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와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그날의 모험과 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클로에는 가끔씩 숲을 찾아 별과의 만남을 계속하였고 그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렇게 클로에는 별을 찾아 떠났던 모험을 통해 인내와 믿음의 힘을 배운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하얀 비둘기가 살고 있었어요. 이 비둘기는 지혜롭고 용감해서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비둘기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비둘기는 큰 모험을 떠나보려 마음먹게 되었어요. 마을에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정원이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에 전설 속 마법의 샘이 있다고 전해졌어요. 샘물을 마시면 세상의 모든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고 했지요. 비둘기는 이 마법의 샘을 찾아 여행을 시작했답니다. 먼저 비둘기는 푸른 숲을 지나야 했어요. 숲에는 똑똑한 여우가 살고 있었는데 여우는 자신만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답니다. 비둘기는 여우에게 인사를 건네고 목적지를 이야기했어요. 여우는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비둘기야, 너는 너무 작고 약해. 그 샘을 찾아가려는 너의 꿈은 허황된 것이 아니겠니? 하지만 비둘기는 굴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여우야, 난 내가 작고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나의 용기가 저 너머에 있는 길을 열어줄 거야. 비둘기의 강한 결의에 감동한 여우는 그를 돕기로 결정했어요. 여우는 비둘기에게 숲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비밀길을 알려주었답니다. 숲을 지나 넓은 들판에 도착한 비둘기는 이번엔 커다란 메뚜기 떼를 맞닥뜨렸어요. 메뚜기들은 비둘기의 길을 막고 있었고 그들을 설득해야 했답니다. 비둘기는 메뚜기들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비둘기의 아름다운 노래에 반한 메뚜기들은 비둘기의 통과를 허락했답니다. 드디어 비둘기는 전설 속의 정원에 도착했어요. 정원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웠지만 가장자리에는 이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마법의 갑옷을 입은 정원사가 있었어요. 비둘기는 정원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샘에 가고 싶은 이유를 설명했어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와 지식을 더 잘 전하고 싶어서요. 세상의 다양한 언어를 이해하면 사람들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진심이 통했는지 정원사는 비둘기에게 샘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비둘기는 샘의 물을 몇 방울 마시고 나자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답니다. 결국 비둘기는 마을로 돌아와 다양한 나라의 동화를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즐겁게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비둘기의 모험과 지혜를 더더욱 귀하게 여기게 되었답니다. 비둘기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모두에게 용기와 결단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얀 비둘기의 모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성대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